36쪽에 이제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는 왼쪽 라인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평이한 문제들이에요. 흔히 나오는 문제들이고 복소수의 거듭 제곱 중에서도 이런 거 336번 같은 거. 근데 요걸 먼저 좀 볼까? 요 문제 여러분 기억나니? 네. 331번? 이거 그 개념 원리에도 있었고 그지? 비슷한 게. 요 문제 한번 풀고 336번을 넘어갈게요. 자, 331번을 먼저 보면은 우선 i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몇 개씩 끊어서 생각한다? 4개씩 끊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i 그 다음에 2i 제곱 그 다음에 3i 세제곱 그 다음에 4i 4제곱 요렇게가 지금 4개인데 얘네 4개를 끊어서 하나씩 정리해보면 i는 i고요. 이거는 뭐니 주용아?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i. 얘는 플러스 4죠. 그쵸?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2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그 다음 4개가 5i 제곱 5i 5제곱에 6i 6제곱에 7i 7제곱에 8i 8제곱일 텐데 이렇게 4개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5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4개하고 부호라든지 i가 붙는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것도 계산하면 뭘까? 얘랑 어때? 똑같아요. 그쵸? 이렇게 맞죠? 그래서 4개씩 항상 끊었을 때 늘 2-2i라는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4개씩 끊었을 때 몇 묶음이 들어가 있을지부터 파악해야지. 그지? 총 50개의 항이니까 4개씩 끊으면은 몇 묶음 들어가 있어요? 몇 개? 아니 4개씩 끊었잖아. 12묶음 12묶음 들어가 있고 몇 개가 추가로 더 있다? 2개가 더 있다.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반복하면 2-2i라는 값이 12세트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 2개가 추가가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49i의 49제곱이라는 거는 49i 하고 같을 거고 그 다음에 50i 50제곱은 마이너스 50 하고 같을 테니까 자, 여기 써져 있는 것을 딱 계산하면 답이 되겠네. 뭘까 민영아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실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26이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플러스 25i 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되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리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i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는 문제 중에서 좀 평범한 형태의 문제고요. 자, 336번으로 넘어가서 336번은 일단 요게 등장합니다.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요 딱 보면 알아요. 그죠? 이게 뭐죠? 마이너스 i예요. 그죠? 뭐 해보면 돼 이거? 그러니까 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이런 분수가 자주 나오잖아. 얘를 우리가 요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실수화를 시켜보면은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되면서 마이너스 i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i인 거고 그럼 얘는 뭐죠? 이거는 i죠. 그쵸? 네, 얘는 i예요. 그러므로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하는 식은 요런 겁니다. f-i하고 더하기 fi 요건데 자 fx가 이거니까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1002제곱 이게 지금 f-i고 그러면 fi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의 1002제곱 요걸 지금 구하라는 거지. 문제 오케이? 근데 명지야 이게 나왔던 거 또 나왔네? 얘가 뭐라 그랬죠? 그쵸? 얘는 뭐였죠?
i.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i의 1002제곱에다가 플러스 i의 1002제곱을 구하여라 이런 말이고요. 사실 요 마이너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1002제곱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없어지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i의 1002제곱을 두 번 더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연관아 i의 1002제곱이랑 i의 몇 제곱이랑 같고 2제곱이랑 같고 i의 2제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답은 얼마야? 요렇게. 그치? 네, 요런 식으로 풀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여러분들이 i의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를 만났는데 뭔가 이건 뭐지 싶은 애를 만나면 일단 제곱해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위에 35번에 있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게 뭐지 싶으면 일단 얘를 제곱을 해봐라. 그죠? 요걸 제곱해보면 얘가 뭘 가리키는 모양인지가 보일 거예요. 제곱을 하던지 실수화를 시키던지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쪽으로 가서 음수의 제곱근 이 내용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내용 설명은 넘어가고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뭐 이런 339번 같은 거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아야 되겠죠. 요런 거 계산하고 요런 거 계산하는 거 헷갈리지 않죠? 한 명만 물어볼까? 윤지. 네. 요거만 계산해볼까? 요게 뭘까 윤지야? 몇 번? 339번에 있는 그 맨 뒤에 있는 요 분수 있잖아. 네. 요것만 딱 계산하면 뭘까? 마이너스 3? 미안. 뭐라고요? 마이너스 3? 아니요. 그럼 혜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요? 마이너스 3i요. 그쵸, 마이너스 3i죠. 왜냐면은 자 일단 얘를 봤을 때 얘 모양이 분모의 음이고 분자가 양이니까 루트를 합칠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붙입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 틀리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안에 있던 마이너스는 지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아니죠. 안에 있던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안에 있던 마이너스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고 이 루트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붙어 있고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이 부분은 그냥 9가 아니고 마이너스 9죠 여전히.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니까 루트 뒤로 빠져가지고 i로 붙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겠죠. 그쵸? 네, 요런 거 계산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340번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문제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340번 해보자.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뭘 알고 시작해야 되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의 부호를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부호부터 알고 시작해 봅시다.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부호가 뭐죠? 플러스죠. 요 놈은 부호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x가 요 범위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뭐 제일 간단한 숫자 0이라고 가정하고 부호를 이렇게 결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곱셈을 하는데 앞에 있는 둘을 먼저 곱셈을 한다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은요 루트 앞으로 그러니까 루트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는 모양은 아니죠. 그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니까 그냥 루트가 합쳐지면서 요렇게 합쳐지면서 루트 안에서 요 놈과 요 놈이 그대로 곱해지겠죠. 둘이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데 단 생각해야 될 것은 요렇게 됐는데 그때 요 놈의 부호는 뭐예요? 요 부분의 부호. 요거는 음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음인 상태죠. 왜냐면 양과 음을 곱했잖아요. 양과 음을 곱했으니까 얘는 요런 상태. 자,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를 곱해볼게요.
뒤에 두 개를 곱하면 자 이렇게 되고 역시 이것도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그냥 둘이 곱하는 건데 둘이 곱해보면 이것도 지금 합차 공식으로 볼 수 있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도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런데 역시 또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음수죠. 음수.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단 얘네 두 개의 루트를 합치면 이 두 개의 루트가 이렇게 합쳐지면 음과 음이 드디어 만났잖아. 그러니까 루트 앞에 뭐가 생겨야 돼?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요. 그죠? 자, 마이너스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곱하려고 보니까 얘네들이 생긴 게 똑같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지? 그럼 우리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을 이 제곱의 루트 밖으로 꺼낼 수 있잖아. 요거 기억나요? 요렇게 생긴 거 꺼낼 때 요렇게 생긴 거 꺼낼 때 얘가 요렇게 그대로 나올 때도 있었고요. 요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때도 있었죠. 언제 그대로 나왔죠?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양수일 때 그대로 나왔었고 언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냐면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었죠. 그럼 지금 이 빨간 색칠한 이 부분은 양이야 음이야? 이거 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밖으로 나올 때 다시 한번 뭐가 붙어? 다시 마이너스가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원래 있던 이 마이너스에다가 얘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새롭게 추가된 마이너스까지 만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퉁퉁 없어지고 x제곱 빼기 1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중간 과정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순서대로 풀든지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음수의 제곱근과 더불어 요 내용, 중학교 때 배웠던 요 내용까지 잘 적용을 시켜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좀 헷갈리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음수의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옆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34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철아, 요 343번 문제에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말했잖아, 그지? 이게 성립한다는 건 무슨 뜻? 그렇지. A도 음이고 B도 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억부터 살펴보시면은 자, 기억에서는 지금 A가 그대로 있고요. B 제곱이 있었는데 B 제곱이 지금 밖으로 나왔죠.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왔죠. 이거 어떨까? 기억에서 지금 루트 a b제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b 루트 a가 됐어요. 어떨까요? 안 될까? 판단을 내려봐. 될까 안 될까? 돼요.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눈치를 보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얘를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려면 이 안에 있는 둘 다 뭐였어야 돼? 아니지. 둘 다 음이었을 때는 이렇게 말 못하죠. 음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A하고 B가 아니라 B 제곱이 곱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A는 음이지만 B 제곱은 뭐야? 얘는 양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쪼개도 괜찮죠? 네. 근데 이놈은 자, 방금 옆에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 있던 B가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B 자체는 무슨 수인 상황이야? B 자체는 음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밖으로 빠져나올 때 뭐가 붙겠어?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루트 A에다가 얘가 밖으로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마이너스 B로 빠져나오거든. 그럼 둘이 곱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 어때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은 딱 봐도 어때? 틀려요. 그죠? 니은은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분의 양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음인 상황이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디귿도 이 녀석을 밖으로 꺼낸다고 생각해봐. 이 녀석을 밖으로 꺼낸다. 명재야, 얘가 밖으로 나올 때 A 자체가 지금 양이야 음이야? 음이니까 얘 밖으로 나오면 뭐가 돼? 아까 요렇게 생긴 애가 요렇게 밖으로 나올 때 A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었잖아. 언제 이렇게 나왔죠? 얘가 양수일 때. 그럼 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였잖아. 그럼 지금 요 소문자 A가 음이라며 그럼 얘 밖으로 나오면 뭐가 돼? 뭐라고 써야 돼? 봐봐. 루트 A제곱 이렇게 써있지. 그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이렇게 된다고? A가 음수일 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야? 얘가 음수지. 얘가 음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얘가 음수인데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다시 플러스가 될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그냥 앞에 하나 붙인 상태로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A라는 애를 밖으로 꺼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B도 어때? B도 역시 마이너스 B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곱해졌잖아. 곱해지면 이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쵸? 이거는 그냥 A, B라고 쓰셨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요 개념을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자, 마지막으로 리을은요. A하고 B하고 절대값 안에서 더해져 있는데 요렇게 절대값을 따로 씌워도 된다. 어떨까? 맞아요. 이 리을의 이 식은요. A, B의 부호가 같을 때 늘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럼 지금은 A, B가 둘 다 부호가 음이잖아. 그치? 그러면 리을 어때? 맞아요. 성립하겠지. 그지? 약간 의심이 되면 한번 숫자를 넣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A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보고 B에다 마이너스 3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보면 좌변 우변 똑같거든요. 그렇죠? 아, 성립하는구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수능에 가까워 올수록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유형이라서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38페이지에 얘도 기억, 니은, 디귿 문제죠. 이거 345번을 한번 풀어보자. 38페이지에 345번. 네,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에서 처음에 이 Z하고 오메가라는 두 복소수를 더한 것과 곱한 것이 모두 실수다라는 이 조건을 보면서 아, 그러면 Z와 오메가는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면 좀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걸 눈치 못 채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명제를 딱 정확하게 배운 적은 없어요. 더해서 실수고 곱해서 실수면 걔네들이 서로 켤레 복소수야 라고 배운 적은 없는데 거꾸로는 배운 적이 있어. Z와 Z바를 더해도 실수고 곱해도 실수야 이렇게는 배웠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는 그걸 거꾸로 지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서로 켤레 복소수라고 미리 말은 안 해줬는데 둘이 더했을 때도 실수가 나오고 곱했을 때도 실수가 나온다면 그러면 걔네들은 켤레 복소수라고 말해도 되느냐?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증명하려면 뭐 A 플러스 BI 뭐 C 플러스 DI 이렇게 잡고 증명을 해보시면 더한 것도 실수, 곱한 것도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네들이 켤레 복소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켤레 복소수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판단을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기억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지금 Z에서 이 오메가를 지금부터는 Z바라고 볼 거니까 그죠? 그럼 Z 마이너스 Z바에다가 다시 바를 씌운 거잖아. 여러분 바에다 바 씌우면 어떻게 돼요? Z. 없어지죠. 그죠? 바 없어지죠. 그럼 지금 얘는 어떤 거냐면 Z바 마이너스 Z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거랑 지금 이게 같나요? 다르잖아 부호가. 그치? 그럼 기억은 어때? 틀린 거지. 이게 기억이 맞는 말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Z다 이렇게 말했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쵸? 기억은 틀린 말이고. 자, 니은식에서도 역시 오메가 대신에 Z바를 넣어보면 Z바 마이너스 Z바는 Z 마이너스 Z 이거 아닌가? 오메가 바는 Z일 거 아니야. 오메가랑 Z랑 서로 켤레 관계니까, 그치? 오메가의 바는 Z일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니까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쵸? 좌변 우변이 모두 0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마지막으로 디귿은 Z에다가 Z 바를 곱해놓고 다시 바를 붙였죠. 그럼 이거는 아까 기억과 마찬가지로 자 바에다가 바 씌워주면은 요거랑 요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Z 바가 오메가인 거 생각해보면 이거 오메가 곱하기 Z인 거니까 디귿도 맞죠. 그쵸? 그래서 오메가하고 Z가 서로 켤레 복소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풀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치? 네,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349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349번. 아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 바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요렇게 생긴 분수꼴의 값을 구할 때는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 구하죠? 통분을 해서 구하죠, 보통. 그쵸? 통분을 시켜볼게요. 통분시키면은 알파하고 베타 바가 이렇게 곱해지고요. 분자에서는 자 앞에 있는 분수는 베타 바가 될 거고 플러스 뒤에는 알파가 되니까 요런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자, 이놈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준영아, 이 분모에 있는 요거 있잖아. 그지? 분모에 알파 곱하기 베타 바. 얘가 얘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이 분모에 있는 애하고 얘하고. 아, 똑같아? 일단 이 문자만 봤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 바하고 알파 바 곱하기 베타하고는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 얘들아? 서로 켤레복소수 아닌가요? 봐봐, 알파 곱하기 베타 바가 있었는데 여기다 통째로 바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 앞에 있던 알파는 알파 바가 되고 뒤에 있던 베타는 그냥 베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는데 이 녀석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대한 켤레잖아. 마이너스 1에 대한 켤레. 근데 명재야, 마이너스 1에다가 켤레를 해봤자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분모는. 그럼 같은 방식으로 분자에 있는 요 친구, 자 분자에 있는 요 친구는요, 여기 앞에 있는 얘하고 비교해봤을 때 역시 또 뭘까요? 켤레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알파에 바가 있었고 베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꾸로잖아. 그지? 그럼 요 놈에 대한 켤레라고 볼 수 있고, 제고야, 그럼 i에 대한 켤레면 뭐예요? 마이너스 i.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i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그냥 답은 뭐다? i가 되는 거죠, i. 이렇게. 그치? 그래서 핵심을 딱 파악하고 풀면은 한 줄이면 끝나는데 안 그러면은 막 복잡하게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켤레가 갖는 성질 중에 그 켤레에다가 또 켤레를 씌우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요 성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켤레하고 사칙연산은 서로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는 거, 요 성질 두 개 정도는 완전히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알파랑 베타랑 더해가지고 켤레를 씌우는 거나 아니면 알파에 켤레 씌우고 베타에 켤레 씌워서 더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다는 거. 그치? 이게 근데 더하기만 그런 게 아니라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그치? 전부 이렇게 켤레를 씌우는 행동이랑 계산이랑 순서를 뒤집어도 같다. 그죠?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거 그 두 가지 성질은 켤레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자, 넘겨서 2차 방정식으로 가서 자,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부터 배웠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초반부는 어렵지 않을 텐데 혹시라도 근해 공식 같은 거 아직 뭐 헷갈린다거나 판별식 같은 거 뭐 헷갈린다거나 그런 사람 없겠죠? 문제야. 짝수 공식 한번 해봐. 근해 공식의 짝수 공식. 근해 공식의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그치. 병민아 근해 공식 한번 외워봐. 오케이. 윤지야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C.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는 인수분해 한번 시도해보고 안되면 근해 공식 쓰고 요거죠. 요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갖고 있는 의미. 자, 판별식 어디서 뽑아온 건지 알죠? 어디서 뽑아온 거니 재호야 판별식? 그치?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거 뽑아온 거고요. 그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고, 그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게 되고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된다. 판별식이 갖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랑 바로 이어서 또 암기해야 되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다. 자, 여기다 우리 하나만 더 적어놓을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것도 개념 원리책에 나왔었죠. 두근의 차가 어떻게 생겼더라? 절대값 a분의 뭐였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요걸 그냥 우리가 줄여서 판별식 d라고 쓸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두근의 차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a분의 루트 d 요렇게 해서 두근의 차를 빠르게 찾아낼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하면 요거까지 3개 묶어가지고 세트로 나오는 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식인데,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그 두 근을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찾는 거. 예를 들면 두 근이 2랑 5다. 그런 2차 방정식을 찾아라. 그럼 뭘로 찾는 게 제일 편했니? 합과 곱으로. 두 근의 합과 곱으로. 그죠? 2랑 5랑 합하면 얼마? 7이고 곱하면 얼마? 10이죠? 자,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놓고서 자, x제곱 던진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뭐라고 써요? 그지? 7에 부호 바꾼 것을 집어넣어주고, 자, 맨 뒷자리에다가는 곱을 그대로 집어넣어주고 는 0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2랑 5를 두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었죠. 물론 두 근이 2하고 5일 때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데, 자, 이렇게 쓸 경우에는 지금처럼 두 근이 2, 5 이렇게 간단한 숫자면은 이렇게 써도 전개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막 두 근이 뭐 3 플러스 2i하고 3 마이너스 2i 막 근이 이딴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쓰면 어때요? 전개시키기 번거롭잖아. 네, 그래서 항상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합과 곱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근이 나왔다면 이것도 합과 곱을 구하면 간단하거든. 그래서 합곱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찾는 것이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x제곱의 개수가 2다. 그럼 어떻게 줘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버리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유지를 하면서 x제곱의 개수는 2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렇게 해주는 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변화시킬 때는 전체에다가 다 곱해준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켤레근은
여러분이 한 근을 알 때 나머지 한 근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건 이제 유리수 조건과 실수 조건을 체크해야 된다. 단 이 조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있나 없나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3-i라는 근이 나왔다. 짝꿍은 바로 얼마예요? 3 플러스 i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그지? 연관아 만약에 루트 2 플러스 3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다. 나머지 한 근은 뭐예요? 어? 나의 낚시에 걸리지 말고 뭐라고요? 루트 2 플러스 3. 아 똑같아 얘랑? 3 마이너스 2. 아 그렇지요. 네, 낚이면 안 됩니다. 요 앞뒤 순서 바꿨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루트 앞에 있는 부분의 부호가 달라진 게 켤레니까 3 마이너스 루트 2가 나머지 한 근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달고 있죠 여러분? 자 40쪽에서 몇 개의 문제만 풀어보고 갈게요. 375번을 보겠습니다. 375번. 명제.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3번 문제를 풀 겁니다. 어떻게 할래? 알파 베타로 묶어야죠. 알파 베타 괄호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바로 그냥 둘이 곱하면 답이네. 그쵸? 답은 4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주용아, 4번을 풀라 그래. 4번은 먼저 어떻게 해줄까? 알파 베타 통분해야죠, 그죠? 네. 알파 베타 분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오케이 요렇게 되겠고 자 그럼 알파 베타 분모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분자 이거 어떻게 구하죠? 알파 베타의 그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맞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4인가?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치? 이렇게 풀리는 것이 근각의 실관계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찾는 거네. 그 밑에 376번부터는 2차 방정식 찾는 건데 여기서도 한 문제만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378번으로 가볼게요. 자, 준영아, 두 근이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인 2차 방정식을 찾으려고 그래. 그럼 얘네들의 뭘 이용한다? 요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얘네들의 뭘 찾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맴매 각인데 이거. 두 개의 뭘 찾아야 돼? 뭘 수업 쓰면은 대답부터 하고 뭘 찾아야 돼 준영아? x 마이너스 2i 이럴 줄 알았어. 너는 지금 이렇게 풀려는 거잖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개시키려는 거잖아. 이게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냐고. 내가 한 분 전에 말했잖아. 한 분 전에 이거보다는 뭘 쓰는 게 편하다? 합곱을 쓰라고 준영아. 합곱.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지금? 예. 4잖아 4. 곱은 얼마야? 5지 그치? 자 합하고 곱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x제곱부터 던져놓고 x제곱 뒤에다 뭐 쓰면 돼?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4x 쓰면 되고 그 뒤에 뭐 쓰면 돼? 플러스 5 쓰면 되잖아 그치? 눈 0 써주고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알았죠? 2차 방정식을 찾아갈 때는 합곱을 이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인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완전 제곱식? 필요한 숫자 필요한 숫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나왔다면 그 2차 방정식은 x-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모든 2차 방정식의 해를 다 구할 줄 알지. 그러면 그 해만 안다면 억지로 인수분해된 모양도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두 근이 3 풀마 i라고 나왔어.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억지로 시키면 어떤 모양이었겠어? x 빼기 3 빼기 i 하고 x 빼기 3 더하기 i의 모양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해를 찾는데 거꾸로 해부터 찾은 다음에 그 해를 가지고 인수분해된 모양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는 애를 만났을 경우에 이걸 일단 는 0이라고 붙여가지고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방정식에 뭘 찾아? 해를 찾아. 찾을 수 있잖아.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뭐 쓰면 되니까? 근해 공식 쓰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를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해를 찾아볼게요. 자, 짝수 공식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플러스 4니까 5인가요? 맞나요? 네. 키 커지고 싶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왔다면은 그러면은 예진아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는? X 두 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플러스 음. 1 마이너스 그쵸, 요거하고. X 플러스 1 음. 그치, 요렇게 인수분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는 0은 싹 지워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해를 찾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 두 개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된 모양을 거꾸로 찾아보는 거죠. 이해됐니? 근데 그 밑에 있는 380번 같은 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자, 380번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굳이 막 이렇게 뭐 는 0 해가지고 뭐 근해 공식 쓰고 이렇게 안 해도 25를 뭐라고 바라보면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 그냥 5의 제곱이라고 바라보면은 인수분해 못 하잖아.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x제곱 빼기 5i의 제곱.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여야지만 우리가 무슨 공식을 할 수 있어요? 합차 공식을 할 수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여야지. 그치?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대신 i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바로 바로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5i, x 마이너스 5i 이렇게 해버리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죠. 380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79번이나 81번 같은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x 값을 찾고 그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된 모양을 써야 되겠다. 8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답도 이렇게 쓴 다음에 그다음에 x 빼기 얼마 쓰고 x 빼기 얼마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에 뭘 붙여? 이거 붙여놔야지, 그치? 요거 맨 앞에 있던 거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고 그 밖에는 근해 공식을 쓴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41페이지로 가시면 그냥 일반적인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387번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이 시작 어떻게 해야 될까? 387번 루트 2 루트 2 플러스 플러스 1을 4 일단 이 문제에서 이 상태 그대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보인다면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그게 잘 안 보인다면 맨 앞에 있는 그 x제곱의 개수를 간단히 만들어 보는 게 방법이에요. 간단히 x제곱의 개수를 간단히. 병민아, 그럼 여기 x제곱의 개수를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이 식 전체에다가 뭘 곱해주면 좋을까? 루트 2 뭐라고? 뭐라고? 그치, 루트 2 플러스 1을 식 전체에 곱해봐야죠. 왜냐면 그렇게 곱하면 이 맨 앞에 있던 얘가 얘랑 곱해지면서 뭐가 돼요?
뭐야 민영아 곱하면? 1 되잖아, 그치?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거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던 요 3-루트 2는 얘랑 계산되면 뭐가 될까요? 3-루트 2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했다. 자, 이렇게 곱한 거니까 3루트 2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뭐죠? 1 플러스 2루트 2. 그죠? 1 플러스 2루트 2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고요. 자, 끝에 있던 루트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 보이니 명자 이제? 보여 이제? 이게 무엇이 된다는 것? 뭐가 되는데? 보인다며? 그러니까 일단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 그쵸? 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앞에 걸 1로 만들어 놓으면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되긴 되는데 앞에 x제곱을 1로 만들어 놔야 더 잘 보이니까. 자, 그래서 명재가 불러봐. 뭐라고 인수분해가 됐을까? 괄호 풀고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x값 두 개는 뭐하고 뭐예요? 그렇지. 그럼 둘 중에 더 큰 놈을 알파라고 그랬네. 큰 놈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겠고요. 알파에서 베타를 빼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뭘까? 1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옆에 문제를 하나 도전해 보겠습니다. 391번. 자, 391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민영아, 처음에 어떻게 했어? 알파를 대입했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 거기다 고민 중이었어. 여기서 고민하면 안 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알파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잖아. 그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변형 공식이 하나 떠올라야죠.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괄호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거 딱 떠올라야지, 그치? 그죠? 이걸 떠올렸다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알파로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바로 해야죠. 그쵸?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시험 보는 건 시간 싸움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막 시간을 2시간, 3시간 주면 잘 봐, 애들이. 고민하다 보면 답이 좀 나오거든. 근데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보자마자 빠빠빠빡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치? 어렵지 않잖아. 공식 확실히 외우고 문제 유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바로 풀 수 있도록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페이지 볼게요. 42페이지로 가서 자, 42페이지의 왼쪽 라인은 이제 절대값이 등장을 했는데 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를 푸는 항상 표준적인 방법,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 그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야? 제곱하고. 아니,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정석은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지금 정석이죠. 물론 구간을 꼭 나누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들이고 대부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해법입니다. 그럼 지금 이 392번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구간을 나누려면 경계선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 경계선은 어딜까? 그죠?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을 0이 되게 하는 x값이 경계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2가 경계선이죠. 그것도 시험거든요. 그럼요. 방정식 문제에서 나올 수 있죠. 절대값 포함된 거. 그러면 2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눴다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자 2보다 작은 쪽과 2보다 큰 쪽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구간 x가 2보다 작을 때
자, 요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준영아 양수가 되니 음수가 되니? x가 2보다 작으면 얘는 그렇죠. 음수죠. 그러면은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돼? 2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서 꺼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이 절대값 안에 부분이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꺼낼 건데, 근데 부호를 바꿔서 꺼내면 이 앞에 있던 마이너스랑 만나면서 결국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뒤에 있던 상수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별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는 쭉쭉 풀리기 때문에 x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자 명재야, 이게 두 개 다 지금 우리가 해로 인정할 수 있나? 구간을 나눴다는 건 그 구간 자체도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나온 것만 답이죠. 그래서 누구만 답이야? 마이너스 3만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1번 구간에서는. 자, 2번 구간으로 가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구간을 나눴을 때는 항상 경계선은 오른쪽에다 갖다 붙이라 그랬어요. 2라는 경계선은 2번 구간에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x가 2 이상이 되고요. 자, 이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면 요렇게 풀릴 겁니다. 요렇게. 그죠?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주영아 이번에는 누가 합격이야? 2가 합격이죠. 그쵸? 네. 2 이상인 범위에서 찾는 거니까, 여기서 찾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합격이 되고 얘가 탈락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3과 2 이렇게 두 개죠. 답은 뭐다? 마이너스 1.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자, 그 줄에 저기 아래로 내려가 보면 395번 문제. 자, 일단 여기까지는 해줄게요. 요 녀석 있죠? 우변의 요 녀석. 아까 전에 우리 봤던 루트 안에 a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요런 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호는 100% 절대값 기호하고 어떨까요? 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395번 문제를 우리가 x제곱 빼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보고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럼 지금처럼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기억나죠, 여러분? 구간을 몇 개로? 세 개로 쪼개는 거죠. 구간을 세 개로.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의 경계선이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또 하나의 경계선이니까 우리한테는 두 개의 경계선이 생기죠. 0과 1이라는 두 개의 경계선이 생겨서, 자, 0보다 작은 구간, 그 다음에 0이랑 1 사이에 있는 구간, 그리고 1보다 큰 구간, 요렇게 1번, 2번, 3번 구간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푸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풀어봅시다. 1번, 2번, 3번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구간에서 나오는 해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해보자. 자, 여러분 구간을 일단 여기에 나눠줬으니까 1번 구간 x가 0보다 작을 때 저 나왔어요. 나와서? 오, 잘했어. 자, 그러면 두 개의 절대값이 모두 음수인 상황이죠.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이쪽도 음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그러면 1, 3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주어진 구간을 생각해보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3이 진짜 근이죠. 자, 1번 구간에서 마이너스 3 찾았고요. 2번 구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자, 요때는 앞에 있는 절대값은 양이고요. 뒤에 있는 절대값은 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x제곱에 이거 없어졌고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두 근이 뭐예요? 풀마 루트 3이라는 두 근이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봐. 이 풀마 루트 3이라는 숫자는 둘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둘 다.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돼야 돼? 탈락. 그지? 그러니까 2번 구간에서는 해가 아예 없는 거죠. 그쵸? 2번 구간에서 나온 값들은 이 구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 3번 구간으로 가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전부 다 양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아니죠.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죠. 여기서 이제 뭐 써야 돼? 근대 공식 써야지, 그치? 짝수 공식. 그럼 짝수 공식 쓰면은 2 풀마 루트 1 플러스 1이니까 2 이렇게 돼야지, 그죠? 맞나요? 맞니? 그러면 2가 아닌가? 1인가? 이거 그쵸? 짝수 공식 하면? 자, 그러면 1 풀마 루트인데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누가 답이니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2 얘가 답이죠. 그쵸?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번 구간에서 마이너스 3, 3번 구간에서 1 플러스 루트 2 요렇게 두 개만 해인 거니까 얘네 둘의 합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요게 395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부터 뒤쪽으로 나오는 범위들이 진짜 중간고사의 중요한 범위들이에요.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 그래서 열심히 풀어보시고 숙제는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2쪽까지 잘 끝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꼭 도장 받고 가자, 얘들아. 끝까지 못해서 자기가 그냥 한 대까지 도장 잘 받고 가기. 수고했어요. 국민아, 특히 너